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원자재 시장에서 조용히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금값이 6,000달러를 향해 치솟는다는 뉴스에 모두의 눈이 쏠린 바로 그 사이 진짜 위기는 전혀 다른 곳에서 고마 터지고 있거든요. 뉴욕 상품 거래소 코맥스입니다. 불과 5개월 만에 은 재고의 64%가 증발했습니다. 숫자만 들으면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차 공간이 딱 한 칸 남은 주차장인데 주차권은 356장이 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달 그 차주들이 동시에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지금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 스마트폰 가격이 오르고 전기요금이 오르고 결국 여러분의 지갑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 코맥스. 이름은 낯설어도 이곳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일상이 흔들립니다. 전 세계의 은 선물 거래가 이 한 곳에서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이 거래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등록 재고와 적격 재고입니다. 먼저 등록 재고. 이건 쉽게 말해 코맥스가 직접 보증하고 창고에 딱 꺼내놓은 은입니다. 선물 계약 만기일이 되면 즉시 실물로 가져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준비 완료 상태의 은이죠. 반면 적격 재고는 조금 다릅니다. 코맥스가 인정한 창고에 들어있고 규격도 맞지만 주인이 따로 있어요. 누군가의 개인 자산이 창고에 맡겨져 있는 형태인 거죠. 당연히 주인 허락 없이는 꺼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느냐, 붕괴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등록 재고입니다. 적격 재고가 아무리 많아도 등록 재고가 바닥나면 코맥스는 실물을 내줄 수가 없어요. 거래소의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등록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공식 데이터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현재 코맥스에 남은 등록 재고는 약 8,613만 온스. 숫자만 보면 많아 보이죠. 하지만 이게 전 세계 산업계가 고작 6주 동안 쓸 수 있는 분량이라는 걸 알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재고 감소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균열입니다. 코맥스의 M인 재고가 줄어드는 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엔 차원이 다릅니다. 지난 5년 동안 코맥스의 등록은 재고는 약 2억 4천만 온스 수준을 꽤 안정적으로 유지해왔어요. 조금 빠졌다가 다시 채워지고 또 빠졌다가 채워지는 패턴이 반복됐죠. 시장이 숨을 쉬는 것처럼요. 그런데 2015년 12월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고가 서서히 빠지더니 올해 2월과 2월 단 2달 만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평년 같으면 1년에 걸쳐 빠져나갈 물량이 60일 안에 쏟아져 나간 겁니다. 평년 최대치의 무려 10배 속도였습니다. 2달 동안 인출된 물량만 7,438만 온스. 지금 코맥스에 간신히 남아있는 등록 재고 전체의 86.4%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창고에 은이 10개 있었다면 그중 8개 반이 2달 만에 사라진 겁니다. 나머지 1개 반으로 전 세계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투자은행에서 15년째 원자재 시장을 분석해온 한 애널리스트는 이 데이터를 보고 말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코맥스가 설립된 지 12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빠르고 대규모로 실물 은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전쟁도 금융위기도 팬데믹도 이 속도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압도적인 속도로. 혹시 은을 그냥 귀금속, 반지나 목걸이 만드는 금속 정도로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은은 현대 산업 문명을 떠받치는 핵심 소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도,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안에도, 집 지붕 위 태양광 패널 안에도 은이 들어가 있거든요. 의료용 엑스레이 장비, 차세대 반도체, 5G 안테나, 그리고 요즘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짓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까지 첨단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은의 수요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대체할 수 있는 소재가 없거든요.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에서 은을 따라올 금속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맥스 재고가 바닥나면 실물 은 가격이 폭등하고 은을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과 기계제품의 원가가 동시에 치솟습니다. 스마트폰 가격이 오르고 자동차 가격이 오르고 태양광 에너지 전환 비용이 뛰면서 전기요금까지 덩달아 오릅니다. 투자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장을 보고 공과금을 내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3월 선물 만기에 실물 인도를 요청한 물량은 5,063만 온스.
남아있는 등록 재고의 61%입니다. 이 숫자가 현실이 되는 순간 제조업 원가 충격은 소비자 물가로 직결됩니다. 이윤 재고 위기는 먼 나라 금융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직접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 위기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한 가지 비유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주차장을 상상해 보세요.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은 딱 한 칸인데 주차권을 356장 팔아버린 겁니다. 평소엔 문제가 없었어요. 주차권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나중에 언젠가 쓰겠지 하고 집에 넣어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56명이 동시에 주차장 앞에 나타난 겁니다. 지금 코맥스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현재 코맥스에서는 실문 1온스에 대해 종이 위에서 356번에서 378번의 파생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물은 한 개인데 청구권은 356개가 넘게 떠돌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굴러온 시스템이었어요. 투자자들이 종이은을 사고 팔면서도 실물로 찾겠다는 사람이 소수였기 때문에 유지가 됐던 거죠. 그런데 그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다수가 동시에 지금 당장 내 은을 내놓아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뱅크런이죠. 은행에 예금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창구로 몰려드는 것과 본질이 같습니다. 신용 위에 쌓아올린 거래 시스템이 실물 요구 앞에서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등록 재고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7천만 온스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시장 전체에 걷잡을 수 없는 패닉 신호가 켜질 겁니다. 종이로 은을 거래하던 수많은 투자자들이 일제히 실물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감당할 은은 창고에 없습니다. 356장의 주차권, 그리고 딱 한 칸의 주차 공간. 지금 우리는 그 충돌의 임계점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맥스의 적격 재고가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냐? 그걸 등록 재고로 전환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얼핏 들으면 합리적인 주장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반론에는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세 가지 결정적인 구멍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멍은 소유권입니다. 적격 재고는 코맥스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개인 자산이 창고에 맡겨져 있는 것뿐이에요. 전환하려면 반드시 원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 은을 선뜻 내놓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은 가격이 폭등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팔겠다고 나서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구멍은 비용입니다. 설령 동의를 받는다 해도 적격 재고를 등록 재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운송비, 재감정 비용이 한꺼번에 붙습니다. 현재 가격 대비 20%에서 4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요.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협상이 길어지면 시장은 그 사이에 이미 흔들려 버립니다. 세 번째 구멍은 글로벌 공급망입니다. 예전 같으면 코맥스 재고가 부족할 때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은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돌려막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하이의 은 재고도 불과 몇 달 만에 43%나 급감했습니다. 동서양이 동시에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창고가 비면 옆 창고에서 빌려오면 된다는 논리가 옆 창고도 텅 비어버린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적격 재고 정환이라는 카드, 생각보다 훨씬 얇습니다. 상하이 재고가 바닥을 드러낸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움직였거든요. 2026년 2월 1일 중국 정부는 은을 전략물자로 격상하고 수출 허가제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쿼터제는 폐지됐고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단 4개의 지정 기업만 은을 수출할 수 있게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중국은 전 세계 은재련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공급국입니다. 그 나라가 수출을 틀어막은 거예요. 희토류에 이어 이번엔 은입니다. 중국이 핵심 광물을 하나씩 무기화하는 패턴, 이제 낯설지 않으시죠? 그런데 타이밍을 보면 더 섬뜩합니다. 중국이 수출 통제를 발표한 시점과 코맥스에서 대규모 실물 인출이 시작된 시점이 정확히 맞물립니다. 누군가 중국의 정책 흐름을 미리 읽고 서둘러 코맥스에서 실물 은을 선점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대한 자본이 먼저 움직였고 일반 투자자들은 뒤늦게 그 빈 창고를 바라보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코맥스는 외부에서 은을 수혈받을 창구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상하이도 바닥, 중국 수출도 봉쇄, 사방이 막힌 상태에서 남은 등록 재고만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급 불균형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전략과 자본의 움직임이 결합된 구조적 위기입니다. 이 위기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한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오일 쇼크의 뼈저린 교훈을 바탕으로 석유 비축량에 있어서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유사시를 대비해 수개월치 원유를 땅속에 묻어두는 나라죠.
그 철저함은 진심으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은은 어떨까요? 반도체와 배터리로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수출 강국 한국에 은에 대한 국가 전략 비축 계획은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한국 GDP의 20%를 견인하는 이 두 기업이 원활한 은 공급 없이는 단 하루도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데도 말이죠. 한국은 자국 내 은 광산이 사실상 없습니다. 은 수요의 100%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예요.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석유는 대비하면서 은은 왜 무방비 상태로 놔두는 건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정책 입안자가 지금 한국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허둥대기 전에 지금 당장 은을 전략 물자로 지정하고 비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산업 안보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준비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금과 은 둘 다 귀금속이지만 운명이 완전히 다릅니다. 금은 채굴된 후 90% 이상이 금괴나 장신구 형태로 보존됩니다. 녹여서 다시 쓰고 팔았다가 다시 사고 수천 년째 순환하고 있죠. 그런데 은은 다릅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58.5%가 산업용으로 투입되는 순간 사실상 사라집니다. 태양광 패널에 들어간 은, 전기차 배터리에 녹아든 은, 반도체 회로에 박힌 이것들은 제품 수명이 다해도 회수가 극히 어렵습니다. 분해 비용이 워낙 크거든요. 결국 매립되거나 방치되며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소모되는 금속, 은의 비극입니다. 문제는 수요가 꺾이기는커녕 매년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태양광 수요가 급증하고 AI 데이터 센터 건설 붐으로 첨단 부품 수요가 치솟으면서 은 소비량은 해마다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반면 공급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결과는 숫자로 나옵니다. 지난 5년간 전 세계 은 공급은 매년 1억 6,400만 온스씩 부족했습니다. 누적 적자만 8억 2천만 온스, 63층 빌딩 높이에 달하는 양이 5년 동안 시장에서 증발한 겁니다. 이렇게 사라진 은이 다시 시장에 나오려면 지금보다 20배에서 40% 이상 폭등한 가격이 형성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여기서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은비 GSR입니다. 금 1오스 가격을 른 1온스 가격으로 나눈 숫자예요. 이 숫자가 크다는 건 은이금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 금은비는 위기 때 치솟았다가 안정기에 낮아지는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과거 저점은 3, 4배였어요. 그런데 최근까지 100배를 넘나들던 금은비가 현재 56배 수준으로 급격히 내려왔습니다. 은이금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신호죠. 그리고 이 흐름이 역사적 저점인 3, 4, 200까지 수렴한다면 계산이 나옵니다. 금값이 6,000달러에 도달하고 금은비가 3주 2배로 수렴하면 은 가격은 온스당 최대 187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은 가격이 30달러 초중 반대라는 걸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5배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겁니다. 한국 투자자라면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더 붙습니다. 글로벌 원자재 위기가 현실화되면 원달러 환율이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달러 기준 가격 상승에 환 차익까지 더해지는 이중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실물 은은 다가올 원자재 인플레이션과 원화 가치 하락을 동시에 방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맥스가 외부 조달을 통해 간신히 이번 달 인도를 마치는 경우입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안도하면서 은 가격이 9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에서 횡보하는 흐름이죠. 위기는 봉합되지만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적격 재고 전환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고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불안 심리가 가속화되면서 가격이 100달러에서 120달러를 돌파하는 시나리오예요.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세 번째는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안전자산 수요와 산업 수요가 동시에 폭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은 가격은 120달러를 훌쩍 넘는 초급등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은 가격 폭등으로 제조기업 원가가 치솟으면 국내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섣불리 내릴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연간 수십만 원씩 늘어나는 연쇄 충격으로 돌아옵니다. 은 가격 상승이 서민 대출 이자를 올리는 나비 효과,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장의 변동성에 무리하게 편승하기보다는 가격 하락 시 분할 매수하고
급등 시 현금 비중을 20에서 30% 남겨두는 데이터 기반 대응이 필요합니다. 매주 확인해야 할 지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코맥스 등록 재고 7천만 온스 붕괴 여부, 상하이 재고 300톤 붕괴 여부, 금은비 50배 하락 여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임계치를 넘으면 즉각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지금 대중의 시선은 금값 신고가 뉴스에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회와 진짜 위기는 언제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랍니다. 해운 시장이 바로 지금 그 자리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위기가 터진 뒤에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